글씨라는 것 자체는 어느 나라나 부정될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록이죠. 특히나 한글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이 되지 않았고 개발을 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잖아요. 이 한글이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문화 자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글씨를 써서 생활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글씨 디자이너, 캘리그라퍼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캘리그라퍼다라고 특정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정 분야를 좀 가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펜캘리그라피만 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붓캘리그라피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전부 다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KBS에서 방송했던 특집 방송들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뭐 연순기숙이라는 특집 방송, 그다음에 뭐 소개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고별 방송으로 나왔던 내 인생 딩동댕, 던킨 도너츠의 제품 캘리그라피, 뭐 이 정도를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같이 다녀왔던 팀원분들이랑 조그맣게 이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그 전시회 타이틀을 캘리그라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략 한 10글자 정도 내용이었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금액을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한국의 캘리그라피가 뭐 정착되지 않았을 때고, 또 유명한 사회가 분이시고 했었으니까 그 금액을 듣고 헉스러웠지만 그 금액을 듣고 나서 한번 내가 나중에 글씨를 써서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제가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접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감정, 감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글씨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한 장에 써져 있는 엄마 사랑해요 라는 글자라던가, 아니면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편지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글씨가 엄청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감정을 담는 것들이 바로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피까지 직접 거의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해요. 보통의 캘리그라퍼들은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죠. 글을 쓸 수 있는 어려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글 캘리그라퍼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글 캘리그라피와 영문 캘리그라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뭐 수강생들한테도 받게 되고, 뭐 상담 오시는 분, 그다음 뭐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는데, 영문 캘리그라피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씨이고 한글 캘리그라피는 아무래도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더 많게는 뭐 5개까지 나뉘어져 있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존재를 하고 더 읽기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고, 거기서 오는 디자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받아들여지고 좀 더 세련미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또 한글은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들이고 눈에 익은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익숙함이 우리가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좀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미술품을 본다고 하면 뭐 우리가 그 미술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진 않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느끼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는데, 한글이란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맹점들이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악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악필인데 저는 원래 글씨를 못 쓰는데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성격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성격이 급하신가요? 여쭤보면 대부분의 답들이 아니고 120%가 네, 급하죠 라는 대답을 들어요. 사실 글씨라는 것이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전달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 이 급한 성격과 급한 행위 때문에 악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캘리그라피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과 실제 배우는 분들의 비율을 좀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편집하시는 분들, 영상 하시는 분들, 자기 이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50%가 정말 단순하게 취미로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오시는 분들,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 악필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머지 50%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 어떤 존경심이 들고는 하죠.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 일상에서 한 부분을 내어주는 시간들이잖아요.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 작업실로 찾아온다던가 주말마다 3시간, 4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러 오신다던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무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분야가 더 재밌어지고 활발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감을 얻는 부분들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꼽으라 그러면 전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여행지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단순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환경이나 그 나라의 글씨, 그 다음 풍습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느낌들도 훨씬 많단 말이죠. 캘리그라피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습관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형태, 모습, 색, 질감, 예를 들면 시멘트의 질감, 바닥 흙의 질감 등이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면서 생긴 새로운 습관이자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좋은 글씨, 좋은 캘리그라피는 잘 읽을 수 있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글씨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걸 읽기 어렵게 쓸까, 또 읽기 어렵게 바꿀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죠. 글씨라는 것 자체는 어느 나라나 부정될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록이죠. 특히나 한글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이 되지 않았고 개발을 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잖아요. 이 한글이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문화 자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통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문화라는 것을 만드는 것들은 이런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포인트 레슨 하나 해드릴게요. 네. 뻗어 나가는 획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획들.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들이 있죠. 얘들만 길게 해보세요. 그렇지. 오, 맞아요. 그럼 또 하나 이쪽 편에도 하나 해볼게요. 저쪽에 왼쪽에 하나 했으니까 오른쪽에 하나.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못생겼다. 그럼 얘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못생겼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해서 그래요. 아. 이거 빨리 써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맞네, 나 좀 급해.